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를 빅뱅이라고 부르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빅뱅이 생기자마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5승초까지 찰나의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주가 급팽창을 합니다. 이후에 이 강한 에너지로 인해서 인류가 재현해낸 빅뱅 실험 때처럼 우주에서 소립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나서 소립자인 쿼크들 간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어서 이때의 온도와 밀도는 양성자가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로 일부 양성자들은 태양의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우주는 대부분의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으로 채워진 상태로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38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후에 이 원자핵들이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온도까지 떨어지면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생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들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땐 수소와 헬륨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초창기의 높은 밀도에 의해서 우주에 존재하던 무수한 수소와 헬륨들은 중력으로 압축이 되게 돼서 무수한 항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항성들은 높은 물질의 밀도로 대부분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O형 주계열성 같은 항성들이었죠. 대략 태양의 5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이 항성들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가져서 수명이 매우 짧은 대신에 엄청난 속도로 수소를 헬륨 핵으로 핵융합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철까지도 핵융합이 가능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항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원소는 철이나 니켈 정도지만 핵융합으로 인해서 중심 핵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항성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우주에 처음으로 니켈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원소들은 히토류에 속하는 원소들과 금과 백금 같은 원소들로 이런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희귀한 편에 속합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고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면서 좀 더 작은 항성들도 탄생을 하고 수명이 다해 폭발하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10억 년의 이 과정 끝에 별들과 물질이 서로의 중력으로 모여있게 되게 되는데 우주에 은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초기의 은하는 밀도가 매우 높아서 가스가 중력 중심으로 응축을 해서 항성이 매우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들어서는 밀도가 낮아져서 이때보다는 항성이 태어나는 빈도수가 현저히 줄긴 했지만 아직도 우주에서는 매일 많은 항성들이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은하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쯤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항성은 50억 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항성들보다 약간 더 질량이 큰 편에 속하는 평균적인 크기의 항성이었으며 주계열성 단계 O형에 속해서 약 100억 년의 수명을 가진 항성이었습니다. 적당한 크기 덕분에 천천히 핵융합이 일어났고 핵융합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덕분에 항성으로부터 약 1억 km에서 2억 km 사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성이 만들어질 때 항성에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은 각 운동량으로 인해서 행성 주위를 돌다가 서로의 중력으로 응축을 했는데 이 중에 미행성 크기의 물체는 수백 개의 덩어리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부는 항성에 흡수가 되게 되고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거쳐서 8개의 행성 크기의 물체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기가 막히게 이 항성에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행성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그 물체를 현재 지구라고 부릅니다. 당시 태양계의 궤도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약 42억 년 전엔 운석 대폭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태양 같은 항성이 우리들과 충돌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게 되면서 내행성 궤도 바깥에 있던 무수한 해성이나 소행성들이 내행성 궤도로 날아들게 되고 엄청난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충돌 횟수가 나머지 46억 년 동안 모든 충돌 횟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때 얼음이 풍부한 혜성이 지구에 자주 충돌을 하게 되면서 지구에 물이 공급이 되게 되었고, 이들에는 우형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구에 아미노산 재료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0억 년 전 심해 압력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피루핀 엑시드라는 화학물이 자연적으로 합성이 됩니다. 또한 당시의 지구 환경에서는 아미노산들이 손쉽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당시 지구의 환경을 구현한 실험실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현상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최초로 굉장히 복잡한 유기물인 단백질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지구의 열수 분출공과 운석으로 인해서 지표로 인이 유입이 되었고, 거의 100억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구에는 약 500경번의 낙뢰가 발생을 했고, 낙뢰는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분자 구조를 와해를 하거나 다른 분자와 무작위 결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복잡한 화합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신의 형태를 복제할 수 있는 화합물, 즉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주변에 있는 재료들로 자신과 비슷한 형체를 복제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쓸모가 없거나 불량품으로 복제가 되었지만 일부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복제가 되었고, 이 물질은 또 대부분 쓸모가 없지만 좀 더 복잡한 물질을 복제하는 이 과정들이 되풀이가 되면서 지구의 바다와 호수에는 이러한 물질들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박테리아의 든든한 한 끼의 식사가 되겠지만, 이때는 생명체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물질만 살아남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 역시 다른 천적이 없었으므로 지구에 무한 자가복제로 널려있던 유기물들을 흡수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초의 생명체의 변이가 변이를 낳고, 대부분의 변이들은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죽어갔지만 좀 더 생존에 유리하게 변이를 일으킨 개체들은 다른 개체를 흡수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의해서 자연 선택설로 인해서 점점 유기물들은 복잡해지고 정교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억 년이 넘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단세포 생명체라 부를 만한 생명체가 되었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화론대로 흘러가서 식물과 동물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빅뱅에서 최초의 쿼크 같은 입자로 시작한 우주가 생명을 만들게 된 과정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엔트로피 증가로 인해서 우주의 환경은 점점 더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명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